한국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선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대이변을 일으키며 전 세계 군사 외교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가자지구 북부에서의 바나마스 대규모 반격 작전에서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 감시 드론, 포병 레이더, 그리고 K9 자주포를 동원하여 72시간 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작전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하마스의 전략 거점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결정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작전의 절반 이상은 한국 무기 덕분이라며 드내를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독일, 프랑스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의 실전 적용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평가했으며 이스라엘 내 주요 일간지 하레츠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각각 일면의 K방산의 위협, 우리를 살렸다. 한국 무기가 새로운 중동 균형의 핵심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 썬더아이 모델이었다. 이 자주포는 이스라엘군의 기계와 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장거리 포격을 수행했는데 기존 하마스가 숨겨놓은 지하갱도, 무기고, 작전지휘소가 모조리 타격되었다. 특히 GPS 유도 기능과 연동된 K307 고정밀 포탄은 CP 5m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하마스 측 무장 세력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작전 당시 하루에만 164발이 발사되었고 단 한 발도 헛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에서 수출된 중고도 감시드론 노스카이 역시 이스라엘 공군 및 육군 합동지휘소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하마스의 동선 추적 및 타격좌표 생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했다. 이 드론은 고온 다습한 중동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주었고 야간 열상 카메라 기능으로 인해 야간 작전의 승률을 극대화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전투 이후 K9이 없었다면 작전은 실패했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하마스 측은 우리가 믿은 지하 벙커는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그 무기의 정체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충격받았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성능 이상의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이미 높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실전 활용은 그 신뢰를 공식적 데이터로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기술연구소는 미국과 유럽산 무기와 달리 한국산 무기는 유지비가 낮고 운용 유연성이 크며 특히 동시다발적 작전 대응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군이 지난 10년간 사용한 외국산 무기 중 실전 타격률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가 한국 무기였다고 보고서를 통해 명시했다. 이번 작전 이후 이스라엘은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교 문서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군사협력 확대 및 전략 파트너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K9, 천무, 레이더, 탄약 포함 방산 패키지 수입을 4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은 이번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중동 균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냐 하며 비판했고 이란 국영방송은 한국산 무기가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조의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진짜 불안한 쪽은 하마스와 이란이며 한국 무기의 효율성과 정확성은 도리어 분쟁 억제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계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라그넥스원
대한항공 등 주요 방산업체는 즉각 이스라엘 중동 수출 전담 TF를 꾸려 향후 수출 물량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차기 포병 지휘체계 KC-4I와 드론 무인 타격 체계, 무인 수색 로봇, 전자전 장비 등도 이번 실적을 계기로 중동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도 이번 이스라엘의 사례를 K방산 외교의 성공 모델로 삼아 중장기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실전 중심 마케팅, 현지 맞춤형 훈련 지원, 그리고 방산과 외교를 결합한 복합 패키지 수출 전략을 통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신뢰받는 안보 파트너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군사 전문가 정윤섭 교수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이며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그 성능이 작전 성공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은 향후 수십 년간의 방산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사건은 말했다. 단순히 방산 수출 성과가 아닌 한국이 글로벌 안보의 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십 년 동안 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해온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결정체가 존재한다. 세계는 지금 한국 무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전략적 관심이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무기가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외교 산업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력은 이미 증명되었고 그 다음은 세계가 한국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의 차례다. 무기뿐만 아니라 K방산 브랜드의 위상도 급격히 상승했다. 과거에는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 가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사용자 맞춤형 개량 등 유연한 협상 구조도 타국 정부와 군 당국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결국 이번 이스라엘 사례는 한국 무기의 정밀도와 효율성, 신뢰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의 가치를 동시에 입증한 사례로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만보 동맹의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공급자가 아닌 전략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글로벌 안보 지형을 뒤바꿀 중대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